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제 막 문 닫은 국내 증시 발빠르게 점검해보고요.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대응 방안들 정보 톡방에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 톡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인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톡방에 들어오셔야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빼놓지 말고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시장이 조금 다른 불을 켰는데 희비가 조금 많이 엇갈린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조금 갭이 커졌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이번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긴축 재정 정책이 끝나고 양적 완화로 들어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술주, 빅테크 이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즉 대형주보다 중소형 업체, 코스닥에서는 이제 이런 코스닥 시총 작은 기업들이 많죠. 혹은 제가 이번 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로봇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대거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이번 11월 달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9월 달에만 구조를 팔아치우다 보니까 떨어지는 추세에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제약바이오, 특히나 로봇. 더욱이 12월 달에는 제약바이오에 더해서 원자로 부문되는 말씀드렸죠. 원전, 자율주행, 로봇.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로봇 이쪽에 상한가 나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여기 더해서 정부는 새롭게 코스닥을 다시 한번 1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책 발표와 함께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의 본격적인 구원 투수로 등판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확연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흡입가 엇갈렸던 하루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장은 이제 추세 감설로 이제 휴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지수 흐름 잘 보시면 나스닥이 이전에 저점을 찍고 나서 3거래일 연속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최근에 20선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차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히 호재가 많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제 반도체 지고 제약바이오로 이제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고 이번 주 이제 5일 중에 무려 3일을 제가 제약바이오 히든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대형주보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트를 재분배해야 된다. 내가 지금 반도체 대형주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다 하신다면은 내가 손절을 하기 싫다 하신다면은 내가 좀 3년 정도 길게 보고 있다 하신다면 손절할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투자하는 시간도 결국 자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내가 좀 더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제약바이오나 로봇 이쪽 새로운 종목 공략하시고 추후에 한 번 더 어느 정도 대형주들의 지수가 하방을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 할 때 그때 반도체 추가 공략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대비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러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제 연기금의 등판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게 되면서 일봉상에서 이전에 고점을 이었던 추세를 오늘 코스닥 지수가 돌파에 성공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플러스 3% 이상 상승이 되면서 종가 기준 900포인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시대가 온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이미 11월 달에만 구조나 팔았기 때문에 순매도 1위,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기준 오늘 코스피가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주가가 빠졌는데요. 일봉상에서 10만 원 라운딩 표가 여전히
락바텀 하방 경직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꼭 염두하시고요. 지금은 대형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막 다시 한번 과거의 저점에서 과거를 해봤자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개월 만에 단기간에 50% 이상 크게 올랐던 그 시기가 지금 제약바이오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물려서 고점에 물려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도 좋지만 좀 넓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아직은 대형주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 더불어서 로봇, 특히나 12월 달은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 이쪽에 집중하셔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11월 달 외국인이 대량 매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걸 팔아서 마련한 현금을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본격적으로 열심히 저점을 담고 있을까? 이 종목 공략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당연한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도체에서 다른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 그게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이제 11월 끝나고 이 다음 주면 12월 새롭게 장이 열립니다. 2025년 딱 이제 한 달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최근 6월 달부터 이제까지 불장 기록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돈을 전혀 벌지 못했다. 내가 정말 좀 벼락거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하신다면은 저랑 같이 잠시 후에 무섭게 급등 시작할 종목,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유종의 미 얻어가시 바라겠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 잠시 후에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특히나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그려냈습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아주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코스닥 지수가 오늘 3.7%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또 개별적인 섹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눈에 띄는 강세 보였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코스피가 강세였는데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대세가 옮겨간다면 이렇게 달라지는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전략들 우리도 조금은 빠르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포인트가 바로 외국인의 자금이다라고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외국인은 이런 시장 안에서 어디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자금이 어느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조금 더 종목을 손쉽게 선별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외국인의 흐름을 조금 따라가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어요. 네. 가끔씩은 또 외국인이 약간 뒤통수 치는 격이 있기는 하잖아요. 네네. 이제는 다시 외국인을 믿을 만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6월 달부터 원전, 조선, 로봇, 반도체 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모두 주도 섹터를 공략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공략할 때 외국인이 쓸어담는 종목을 같이 공략했었죠. 자, 그런데 외국인은 산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중요한 변곡점 자리 혹은 얼마 만에 매수를 했느냐 혹은 상장 이래로 정말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도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외국인 따라 매수했는데 나 좀 결과 안 좋았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히든 부분 꼭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급등 임박한 종목은 이제 반도체를 답한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이 바로 급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상장 이래 역대급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 또한 상장 이래로 사상 최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어제 이제 다 방송 끝나고 저희 딱 집에 가서 시장을 복귀하고 있는데 이 종목 포착이 되어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기뻤고요. 이렇게 상장 이래로 최근에 한 2년, 3년 추이를 딱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 또한 상장 이래로 역대급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요.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곧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이고요.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바로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장 이래 최대 수매수 들어왔습니다. 최대 수매수가. 그리고 어제 해당 종목이 올라갈 때 장중에 10% 이상 올라갔어요.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 드릴 거지만 장중에 10% 이상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장 이래로 이렇게 역대급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은 날에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폭을 넓히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대 한봉 나올 때 주가가 얼마나 빨리 급등이 나오느냐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도 이제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사례를 보여드렸던 예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종목이 나이백이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해당 종목 여기에 보시는 노란 색깔 바 제가 딱 선금 부분 보이시죠? 이 구간대에서도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역대 최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려 10거래일 만에 타점 대비 66%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통상 이렇게 수급이 확인되는 건요. 장 마감하고 나서 정확히 확인이 돼요. 그런데 장 마감하고 나면은 이렇게 역대급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장 시장에서 내일 반응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을 체크해야 되는데 해당 종목은 다음날 바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도 올라가고 바로 이제 음봉 딱 하루 뒤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 이래로 역대급의 외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올 때는요. 절대 이런 종목 놓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이백 이외에도 제가 과거에 이런 패턴이 포착됐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외인 기관의 역대급 수매수가 동시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상 일단 딱 기억나는 종목 나이백 하나만 갖고 왔는데 그만큼 오늘 공개해드린 히든 종목이 정말 손에 꼽는 수급이 들어왔고 그만큼 아주 좋은 종목이고 잠시 후에는 이 종목이 왜 그렇게 큰 수급이 들어왔는지 알아볼 텐데요. 해당 종목은 본격적으로 유리개판 진출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하고요. HBM의 실질적인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리개판 쪽으로 한 번 더 제가 투자 포인트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AI 거품론 말이 많죠. 자, 그런데 지금 AI에 대한 스펙이 계속해서 고스펙화되면서 HBM 수요도 빠르게 올라가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 급등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왜냐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지금 AI 시대에 꼭 필요한 다음 세대 기판, 즉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기판보다 더 얇고요. 전기도 덜 먹고요. 열도 잘 버텨서 고성능 칩, AI 칩에 딱 맞는 기술입니다. 칩이 얇아지면요. 지금 쌓고 있는 HBM, 쌓아 올리는 게 HBM이잖아요. 이걸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본딩 처리할 때 칩이 휠 때 수율이 불량이 발생하거나 발열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더 얇게 만들 수 있으면 수율이 더 불량품 확률은 더 낮아지고요. 그리고 전기가 덜 먹는다. 즉 같은 기간 비해서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반드시 필요한 게 게임 체인저,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같은 AI, 고성능 서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거의 꼭 필요한 필수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 GDP도 살짝 꺾이고 있는데 GDP보다 더 빠르게 치솟고 올라가는 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금액이고요. 그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이 정말 꼭 필요한데 이 히든 종목이 유리기판의 최대 수혜주다. 두 번째 볼게요. 해당 종목은요. 지금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서. 무슨 말이냐? 유리기판을 가장 매끄럽게 만드는 건 이제 첫 번째 연마 패드라고 해서 표면을 정리하는 연마 패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애칭이라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걸 이제 애칭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이미 연마 패드 테스트용 납품을 완료했고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판의 표면을 깎고 모양을 만드는 장비, 방금 말씀드렸던 애칭 공정 장비예요. 유리판 과정에서는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연마 패드, CMP, 그리고 애칭 공정, 모양을 잡는 기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공정이에요.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SKC 계열사인 앱솔릭스에 이미 검사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준비만 해오던 회사가 아니라 이미 실제로 이 핵심 공정 두 가지에 필요한 이 소재, 장비를 개발해서 이미 과거에
타 고객사에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기술력이 검증이 됐고 준비가 끝났다라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해당 종목은 대부분 대형사들은요 보통 이제 기판의 제조 혹은 완성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공정, 에칭 플러스 CMP, 연마 이 두 가지 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유리기판 만드는 제조 혹은 기판 패키징 혹은 대형 장비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유리판 자체가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소문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CMP와 에칭 공정을 두 가지 모두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상당히 까다로운 분야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두 가지 난제를 모두 만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표면을 균일하게 만드는 CMP, 연마 공정,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고 필요한 부분만을 만들어내는 에칭 공정 이 두 가지를 모두 이 기업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의 양산이 가능한데 국내에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한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기업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관련주 공략할 때 국내 유일 아니면은 세계 최초 이런 키워드를 많이 강조드리죠. 그만큼 경쟁력이 탄탄하다. 국내에서 적이 없다. 경쟁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앞으로 펼쳐질 유리기판 산업에 나오는 영업이익 파이를 대부분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은 기술력이 있더라도 이 두 가지 공정을 모두 빠르게 마스터하기 힘든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가지를 모두 선제 개발에 완료하고 과거에 납품하면서 테스트 과정을 모두 끝마쳤다. 즉 유리판 산업에서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히든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유리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두 가지 기업을 모두 잡고 있는 기업은 거의 이 기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쟁사 이런 딱 하나만 해요. 소재만 하던가 혹은 장비만 하던가 혹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장비나 소재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CMP, 연마 과정에서 필요한 스펀지 다 달면 교체해야 되죠. 필요한 게 소재, 그리고 에칭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 대부분 기업들은 소재만 하거나 장비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소재와 장비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 수익 혹은 장비를 납품할 때 발생하는 수익 혹은 이제 유지 보수를 할 때 이제 들어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소재가 달면 또 소재를 우리가 이 해당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납품하기 때문에 소재와 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수익성을 모두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유리판 표면 다듬는 CMP 플러스 패턴을 만드는 에칭 공정 갖고 있는 거의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판이 양산 라인에 도입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장비뿐만 아니라 소모품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기업이다. 그만큼 유리판에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핵심 공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들은 유리판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요. 유리판을 직접 만들고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판을 만드는 핵심 공정 안에서도 연마, CMP 플러스 공정 에칭 필요한 두 가지 핵심 공정을 모두 개발 완료, 테스트를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다른 유리판 관련주들보다 가장 먼저 돈이 찍힙니다. 매출이 발생해요. 다른 관련주 다 있는데 이 종목이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는 매출이 발생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유리판 관련주들보다 가장 먼저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유리판 관련주 내가 지금 생각이 있고 내가 이미 갖고 있다 하신다면은 지금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유리판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종목은 에칭 공정 필요한 장비 그리고 CMP 연마에 필요한 소모품 패드를 두 가지 모두 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 맺게 되면 단가 크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통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패드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라서 다 쓰면 또 이 히든 종목 통해서
소모품 매출이 발생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종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리판 최종 납품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출 딜레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 안에 들어가는 핵심 두 가지 공정 CMP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CMP 매칭 공정 두 가지 모두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고 가장 먼저 급등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역대급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건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과도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16,000원 구간대인데요. 증권사에는 1차 목표가를 3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증권사도 현재가 대비 목표 수익률을 플러스 100% 2배를 잡고 있다라는 거겠죠. 아직까지 시장에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디스플레이 업종만을 이제 주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역대급 수급이 어제 들어왔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해당 히든 종목은 상당한 저평가 또한 기술력 또한 갖췄고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유리판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급등 임박한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6년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당 종목 평가가 시작되게 된다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CMP, 연마, 그리고 애칭 공정에서 필요한 필수 공정을 두 마리를 모두 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대체할 기업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상 2026년도 평가가 시작되면은 거의 그냥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기대감 또한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KC의 계열사에 이미 납품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술 신뢰도도 확보해둔 상태다. 그리고 초도 신뢰 단계는 이미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스트 성공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잡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전 심사가 통과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해당 종목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펼쳐질 유리판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유리판 산업에서 해당 종목은 가장 먼저 돈을 버는 핵심 공정을 구축하고 있다. 즉 가장 먼저 돈이 찍히는 유리판 관련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리판 관련 중에서도 주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핵심 공정, 연마, 애칭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요. 국내 기업 가운데 핵심 공정 이 두 가지를 갖춘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사실상 유리판의 최대 수혜주로서 현재 주가에서 어제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장 이래로 역대급의 포착이 됐고요. 주가 또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살짝 눌림 나올 때 반드시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잠시 후에는 좀 더 차트를 자세하게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해당 종목 정말 좋고 매점은 어딘지 저랑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리는 쪽으로 우리가 전략의 길을 세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길 위에서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유리기판 그리고 HBM을 모두 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특히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을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유리기판 공정에서 가장 어렵다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기술력,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기도 어려운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있다 보니까 기술력에서는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게다가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장이 열릴 때 가장 먼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모멘텀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히든 종목은 시장에서 또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바이젠셀도 전문가님이 그 직전에 모멘텀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던 히든 종목이었죠. 이렇게 모멘텀을 짚어가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구나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을 짚어봤으니 이제 또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건 차트상의 자리도 좋은가일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모멘텀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것도 따라와 줘야 이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리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 있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좋은 회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트렌드가 안 맞거나 수급이 안 받쳐주면 좋은 종목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삼성전자 좋은 종목입니까? 빠지고 있는데 좋은 종목이 아니죠. 지금 시장은 어쨌거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쪽으로 매일매일 상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인은 수급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외국인은 역대급 수급이 들어온 만큼 수급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차트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잘 보시면 바로 이때 구간이 상승 1파 구간이고요. 그 다음 이전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 구간이 상승 2파 그리고 이전에 고점 부근을 다시 한번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지난달의 상승과 함께 바로 이번 달에 바로 어제 신고가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외인 기관의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3파 초입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거의 꾸준하게 상승과를 반복하면서 이제 역대 신고가 올타임 하이 가격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일봉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전에 고점과 이전에 고점을 쭉 이은 추세 저항 구간을 한 차례 돌파 그리고 최근 다시 한번 돌파 이후에 이전에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일봉상에 10% 추가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대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외인과 기관의 최대 수급이 들어온 자리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잘 보시면 이때 터진 거래량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간과하세요. 뭐냐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잘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과 기관의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거래량 터진 것 자체가 이전에 일봉상 터진 거래량과 비교하면 거의 그냥 바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량 많이 터져 좋은 거 아닌가 했을 텐데 오히려 이때 터진 거래량을 상회하게 된다면 이건 손바뀜이에요. 손바뀜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때 터진 거래량보다 상당히 작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은 뭐다? 이때 몰려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주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도 종목을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안 팔고 있습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터진 거래량은 매집 거래량이구나. 그리고 이때 터진 거래량은 작은데 오히려 신고가를 쓰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장 이래 역대 최대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매집이 끝났고 신고가를 가는 상승 초입 구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산 게 좋은 종목 같은데 내가 산 종목들은 신고가 찍었다가 쭉 빠지고 어떤 종목들은 신고가 찍고 나서 거침없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을 거예요. 해당 종목이 바로 이렇게 후자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패턴, 수급 이런 것들은 제가 종목 특방 안에서 좀 더 저랑 같이 인사이트와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되시겠고요. 해당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고 현재 주가 16,000원 구간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증권사도 목표가 1차로 3만 원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저평가가 아닌 극심한 저평가 상장 이래로 외인과 기관의 최대 순매수가 들어온 만큼 지금 시장에서 뭐 사지 고민하지 마시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전 자율주행 로봇 그 안에서도 AI 시대의 게임 체인진 유리기판 바인드 챙겨 가셔야겠죠. 해당 종목 제가 정보 특방 안에서 하단 QR 찍고 입장하시면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요. 종목명 받아가시고 곧 급등 나올 유리기판 1티어 관련주 여러분들 포트에 얼른 챙겨가시 바랄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유리기판 관련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월봉부터 일봉까지의 흐름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일단 월봉상에서 상승 2파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요. 이제 3파 초입에 진입했다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월봉으로 본다는 건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일 텐데 여기서 이제 막 스타트 라인을 벗어났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죠. 눈에 띄는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상단의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듯한 시도가 나타났는데 그 전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추세선을 뚫고 올라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추세가 바뀌려나 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자세한 타점과 함께 진입할 수 있어야겠죠.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정보 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5번으로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방송 끝난 직후에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보톡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부터 기술적인 관점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새로운 12월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조금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흐름을 파악하면서 움직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12월 초에 그냥 일단은 단타로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단타를 진행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움직이시는지 같이 한번 이것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월 말, 월 초에는 조금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럴 때가 오히려 단타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제가 이번 주에 한 3번 이상 제약바이오 종목을 히든 종목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제약바이오는 지금 막 바닥이 시작한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 안에서 제약바이오 포착됐다. 그러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섹터인지 어떤 산업인지 모르겠다. 혹은 제약바이오도 매일매일 검색기에 나오진 않아요. 제약바이오 강세가 아닌 날에는 다른 종목이 강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나도 이제 이태양 전문가처럼 매일매일 단타로 플러스 10% 10연승에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릴 이 내용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타라는 건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날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 아무거나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뛰게 하시는 분 계신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단타도요.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에서 단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요즘 시장은 하락장 혹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유동성 자금이 유출입에 사이클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보다 섹터를 봐야 돼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가 2,500개인데 섹터 같은 경우는 100개 내외입니다. 하루에 단타 칠 종목 하나 고를 때 2,500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나 혹은 섹터 100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당연히 후자가 더 쉽죠. 100분의 1 확률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섹터를 먼저 선정하고 그 안에서 대장주를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야 2,500개 되는 종목 안에서도 하나를 고른 것보다 확률이 더 올라간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거 뭐냐면 장 초반에 9시에 땡 시장 열리자마자 단타 검색기에서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왜 10%냐? 10%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날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종목 단타 검색에 포착되면은 해당 종목의 섹터를 확인해 보세요. 섹터 안에서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포착된 A 종목 포함해서 최소 3종목인가 확인하시고 9시 30분에서 10시까지가 시장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입니다. 즉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변동성이 큰 시간대다라는 건 이 시간대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10시 혹은 10시 15분까지 지켜보시다가 해당 종목 속한 섹터 안에서 최소 3종목이 10% 이상 올라가네? 그러면은 해당 종목 속한 섹터 안에서 대장주 종목을 15분봉 기준으로 단타 검색 포착됐을 때 해당 캔들 기준으로 현재가의 매수, 매도는 어디? 1차 목표가 플러스 10% 수익 구간에 걸어두시고 그 다음 목표가가 상한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종상 어차피 종가 상한가 가는 종목을 찾는 방법이 이렇게 찾는 건데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매일매일 단타로 플러스 10% 10연승하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차트 볼 줄도 모르고 분봉상의 추세 볼 줄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혹은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 이쪽에서 만약에 단타 검색기가 포착이 된다. 그럼 그냥 그 종목 매수하시면 돼요. 요즘 시장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3일 내내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어요. 오늘 잠깐 유리판 갖고 왔고요. 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잠깐 이제 외국인 수급 많이 들어온 유리판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가 막 달리고 있는 시장이에요. 저점입니다. 오늘 단타 검색에 포착된 TNR 바이오팹 오늘 15분봉상에서 이전에 고점 매물대를 뚫는 캔들이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시간대 언제죠? 9시 30분입니다. 장 초반에 포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해당 종목은 쭉 급등이 나오는데 플러스 10% 가격대 대략 얼마죠? 1,600원대, 1,650원대 포착이 됐으니까 1,750원 1차 목표가였어요. 해당 구간대 1차 매도, 그 다음에 상한가가 2차 매도입니다. 오늘 TNR 바이오팹 장중에 상한가 달성이 되면서 어종상 종가 상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도 오늘 똑같이 포착이 됐어요. 제약바에 이어서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 우리 PTS라는 종목이 로봇 관련된 섹터입니다. 로봇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섹터예요. 해당 종목도 15분봉 캔들상에서 이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캔들이 이때 포착됐죠. 그럼 이때 매수하세요. 빠지더라도 지금은 로봇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갑니다. 우리 PTS 오늘 타점 대비 플러스 10%까지 1차 수익화 성공했고요. 그 다음 해당 종목 또한 오늘 장중 상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10% 이상 오른 종목을 또 장중에 포착해서 매수하기에 좀 많이 올라간 퍼센티지라 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할 때 매일매일 단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TNR 바이오표처럼 제약바이오 포착되거나 혹은 로봇주 포착되거나 한다면은 그냥 15분 상에서 단타 검색 포착됐네? 자신 있게 매수하세요. 1차 목표가 플러스 10% 가격, 2차 목표가 상한가 걸어두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즘 시장의 대세 섹터는 다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손절없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 볼 때 단타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내일 올라 급등주 혹은 다음 주 올라 급등주도 단타 검색기로 쉽게 서치가 가능하니까 내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입 혹은 유망한 섹터 급등 유망 종목 찾기가 힘들다. 저희들은 단타 검색기 제가 드리는 단타 검색기 정보 톡방 안에서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잠시 후에 이렇게 또 다음 주에 빠르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로봇주 가지고 왔고요. 잠시 두 번째 헤드 종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 단타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항상 있죠. 단타라고 아무거나 그냥 튀어오르는 종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진입 당일에 손실권으로 바뀌더라도 믿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장 초반에 올라가는 종목 하나하나 찾고 있자니 너무 조바심이 생겨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전문가님의 단타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단타 검색기가 개장 직후에 튀어오르는 종목들을 쫙 선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달성했던 TNR 바이오팹 그리고 우린 PTS까지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검색기가 선별해냈던 종목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오늘 입증을 해냈죠. 이런 단타 검색기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당일 단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 지금 정보 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선착순 20분께만 단타 검색기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은 열려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검색기에 포착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미리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있으셨다가 방송 끝난 직후에 공개되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들까지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검색기가 또 다른 종목 어떤 걸 찾아냈는지 그리고 전문가님이 어디에 눈을 두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검색기가 한 가지 종목만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럼 전문가님의 눈을 거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섹터 이제 보셔야 되고요. 로봇주도 제약바이오처럼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2월 연말 내내 로봇주들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다음 주에 로봇 섹터 안에서도 급등이 나올 종목 또 그 다음 주에도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로봇 종목 제가 다 이미 꿰고 있고요. 다 검색기에 지금 바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6월, 8월, 이번 9월 계속해서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섹터 로봇주다 말씀드렸고 로봇주 공략해서 현재 750%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900% 상승세를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정말 주도 섹터 제대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시겠고요. 로봇주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짧게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급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가가 인증한 수준이고요. 국내 최초 유일하게 의료용 로봇 재활 기업입니다. 2025년 11월에 동사의 로봇이 국가 인증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게 되면서
국가가 정부가 이미 찍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유망한 기업이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글로벌 재활 로봇 시장이 연 17% 성장하고 있으면서 2030년에는 시장이 10조 원 규모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빠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로봇 같은 경우는 재활 쪽 로봇이기 때문에 수요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즉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실사용자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홍보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 치료 데이터가 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매출 구조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스타일입니다. 장비 판매, 소모품, 정기 구독형 서비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이 찍힐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 경쟁사 대비 아주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다른 종목군 같은 경우는 뭐 상용화에 성공했다, 아니면 뭐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다 라고 하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 필요한 수요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걷게 만든 회사입니다. 단순하게 기술만 있는 회사와는 아직 격이 다르죠. 실제로 영업이익이 돈이 찍힐 수밖에 없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이미 임상 데이터가 있는 유일한 상장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이제 막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커지고 있는 초입 단계의 종목이고요. 지금 잡는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 이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가 있는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일봉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일봉상에서 저점 찍은 이후로 한 차례 고점 찍었다가 해당 구간대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 나왔다가 갑자기 상한가로 급등이 나온 종목군이 갑자기 상한가로 급등이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상한가 돌파한 이후에 눌림 나오는 저점 보이시죠? 일봉상의 추세를 이렇게 특정 저점과 저점 쭉 이었더니 해당 추세선을 최근에 돌파했다가 눌림, 다시 한번 거래가 살아나면서 돌파 눌림 나오다가 바로 이제 어제 일봉상 20선 이평선 돌파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정고점의 매물대를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로봇주 몇 개 상한가 나왔으니까 해당 종목 다음 주 맥점 자리 나왔고 다음 주 급등 나오겠구나, 이미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이미 오후장에 살짝 주가를 끌어올려서 오늘 해당 종목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은 로봇주 12월 내내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죠. 해당 종목은 월날에 눌림 나올 때 반드시 담아가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네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8시까지도 공략 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이번 불장일 때 돈 하나도 못 벌었다, 12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가 정말 확실하게 좀 급등할 종목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8시까지 해당 종목 거래되니까 1차 진입하시고 월날에 눈 나올 때 2차 진입하시고 또 이제 본격적인 급등 나올 때 잡아가시 바라겠고요. 해당 종목은 이제 이전에 고점 뚫고 신고가를 갈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상한가 플러스 30%간 종목 잡아드리고 있죠. 해당 종목이 당장 다음 주에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아직 내 계좌 상한가 안 지켜봤다 하시는 분들, 혹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현금 여유로 로봇주 이번 연말 같이 공략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안에도 빠르게 상한가가 지키는 종목 저랑 같이 담아가시 바랄게요. 네, 오늘 장의 주인공은 로봇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힘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 중에서도 로봇 관련주로 두 번째 히든 종목 전문가님께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의료용 재활 로봇에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인데요. 이 시장 자체도 지금이 개화 시기인데다가 실사용자들의 데이터까지 확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차트의 흐름도 같이 한번 짚어봤죠. 양봉, 음봉을 고루 보이면서도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 보여왔습니다. 이 기세를 통해서 충분히 전고점 뚫고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시니까요. 자세한 타점,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가져가시면서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한 전략들 정보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하단의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장 안에서의 전략들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장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 연휴가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되려나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 세우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지 히든 종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 사실 이렇게 뭔가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조금 휘청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 전까지는 힘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이 힘을 조금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저 사실상 이미 시장 저점은 이제 다 테스트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장 같은 경우는 이번 6월 달부터 원전, 두선, 로봇, 반도체까지 거의 이제 누적 순위를 따지면 20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다 시장에서 정해져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이게 눌림일지 기회일지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현재 미장에서도 이미 올라갈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연고점까지 빠르게 솟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다? 다시 한번 2차전지, 특히나 ESS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생돼서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장 안에서는 해당 종목 전기차 관련주가 최근에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종목은 제가 어제 미장이 휴장이었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갖고 온 히든 종목이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미장에서는 이제 공략할 종목 다 정해져 있어요. 암호화폐 관련주 혹은 전기차 관련주, 실적 잘 나온 종목.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AI 거품론 이거잖아요. 그죠? AI 거품론. 그러면은 AI 거품론이 없는 쪽을 공략하면 됩니다. AI 쪽 아닌 종목 공략하면 돼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는 바닥. 현재 주가 방향성은 또 상방 전환에 성공한 종목 사면 됩니다. 해당 종목이 바로 그 주인공이고요. 해당 종목 현재 주가가 주당 16달러입니다. 해당 종목은 1차 목표가가 28달러고요. 목표가 소위 말하는 현재가와 목표가의 주가 괴리율이 대략적으로 한 65%가량 됩니다. 즉 이 정도의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즘 미장 자체에서도 AI 거품론이 워낙에 화두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바닥.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 고점 찍고 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고점 찍지도 못했는데 추세 방향성이 바닥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종목을 노려야 된다.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추세 저항을 막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안정적으로 리스크는 줄이고 리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 안에서도 종목화 이제 공략할 종목 다 정해져 있어요.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꼭 기억하세요. 국장은 제약바이오 플러스 12월 원자로, 원절, 자율주행, 로봇 플러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2차전지 조금 텀이 남아있다. 하지만 미장에서 이미 2차전지 관련된 파생되는 전기차, ESS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급등 임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미장 관련된 히든 종목 딱 이 종목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고 싶고요. 해당 종목은 이미 방향성이 상방 전환에 성공한 만큼 절대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가시는 종목이다. 거듭 강조드리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미장 좀 많이 내가 살 때마다 빠졌다. 혹은 국제 안에서도 이번 6월 달부터 11월까지 내내 올랐잖아요.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로봇, 조선 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잡아야 된다. 거듭 강조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모두 상승 초기 구간에 있으니까 절대 조심하시고 우상향하는 종목군들 잡기에 지금 제격이다. 그래서 시장에 빠져도 올라온 종목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단타 검색기 제가 있는 종목 톡방 안에서 만나보시고요. 11월 수고하셨고 12월 저랑 같이 불장만 여러분들이 계좌지킬 바라면서 잠시 후에 종목 톡방 안에서 종목명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뉴욕 증시를 놓고 보면 AI 거품론이 싹 거친 듯 보이기도 하지만 또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게 거품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안감을 안고 있는 이런 거품 논란을 안고 있는 쪽 말고 정반대에서 전략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품이 없다는 건 실적으로 증명해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의 보너스 히든 종목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이었습니다. 주가는 이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나타낸 만큼 앞으로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세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